안녕하세요. 소중한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도착한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회색빛 고층 건물이 늘어선 도심 한복판, 자동차 경적 소리와 수많은 직장인의 발걸음이 바쁘게 오가는 오후 5시. 각자의 하루를 마무리하며 퇴근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대형 기업 건물 앞에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죠. 햇빛에 반사되어 윤기가 도는 차체는 마치 주인의 권위를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40 초반의 남자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운전기사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죠. 그는 조용히 차 안에서 시간을 확인하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물 정문이 열리고 50 후반의 김 부장이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자신이 이 회사의 주인인 것처럼 거만했죠. 회사 생활 30년 동안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온 김 부장은 권위적인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의 다른 직원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곧장 차량으로 향했죠. 김 부장이 차에 다가오자 박준호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김 부장은 인사를 건네는 박준호를 무시한 채 차 안으로 들어가 앉았죠. 차 문이 닫히고 시동이 걸리면서 김 부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봐, 오늘 퇴근하기 전에 내 차 세차 좀 하고 집에 술도 몇 병 사다 놓게. 그리고 내일부터는 아침마다 커피도 준비해야 할 거야. 알았나? 박준호는 백미러로 김 부장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장님,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제 업무가 아닙니다. 저는 운전만 담당하고 있죠. 김 부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일었죠. 이 자식이 어디서 말대답이야? 요즘 젊은 것들은 윗사람 말을 그렇게 듣나? 내가 너희 회사 다닐 때는 말이야, 부장이 시키면 뭐든 해야 했어. 이게 다 예의란 거야. 박준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손은 핸들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죠. 부장님, 제가 드릴 수 있는 서비스는 안전한 운행뿐입니다. 회사 규정상 그 이상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김 부장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규정? 그런 건 네가 알 바 아니야. 내 말이 곧 규정이야.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내가 다른 운전기사로 바꾸게 해줄 테니. 박준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 부장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지 않고 살아왔던 그에게 이런 대답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차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김 부장은 주먹을 꽉 쥐고 씩씩거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봐, 넌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런 태도냐? 내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르는 모양이구만. 예전에는 말이야, 운전기사가 부장한테 이런 식으로 대들었다간 당장 그날로 잘려나갔어. 이건 다 회사 위계질서란 말일세. 박준호는 조용히 핸들을 돌리며 회사 주차장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길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죠. 부장님, 저도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운전기사라고 해서 개인 심부름까지 해야 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김 부장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는 앞좌석을 세게 내리치며 소리쳤죠. 당장 차에서 내려. 내가 오늘 너한테 누가 윗사람인지 제대로 보여주겠어. 감히 김영훈 부장에게 이런 식으로 말대꾸를 하다니. 차가 회사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김 부장은 문을 거칠게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운전석 문을 확 열어젖히고 박준호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겼죠. 주변에 있던 몇몇 직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 멈춰서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식, 감히 어디서 눈을 똑바로 쳐다봐. 무릎 꿇어. 김 부장은 박준호의 어깨를 강하게 누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묵묵히 서 있었죠. 그의 눈에서는 두려움 대신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회사 정문에서 한 노신사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70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걸이는 위엄이 넘쳤고 눈빛에는 냉철한 판단력이 서려 있었죠. 박성준 회장은 멀리서 벌어지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오자 주변 직원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습니다. 김 부장은 여전히 박준호의 팔을 붙잡고 있었지만 회장의 모습을 보자 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죠. 그는 황급히 손을 놓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 회장님. 이 직원이 업무를 거부해서 교육을 좀 시키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직원들은 예의가 없어서 말입니다. 박성준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박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심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죠.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니?
김 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 호통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허리를 더 깊이 숙이며 식은땀을 흘렸죠. 회장이 자신의 아들에게 말을 건네는 모습에 김 부장은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직원들도 술렁이기 시작했고 몇몇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속삭였습니다. 박준호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별일 아닙니다. 단지 업무 범위에 관한 작은 오해였을 뿐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원망이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듯했죠. 박성준 회장은 고개를 돌려 김 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죠. 김 부장, 자네가 시킨 일이 정확히 뭐였지? 김 부장은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단지 회사 일을 원활히 하기 위한 부탁이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었고 세차와 술 심부름 그리고 매일 아침 커피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박준호가 정확히 상황을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의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지만 사실 그대로를 전달했죠.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보았죠. 이제는 더 많은 직원들이 모여들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성준 회장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 부장, 자네 우리 회사에 몇 년 다녔지? 김 부장은 긴장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30년 되었습니다, 회장님. 30년이면 긴 시간이구만. 그동안 우리 회사의 경영 철학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했나?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무거웠습니다. 김 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죠. 주변은 정막이 흘렀고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회장은 자리에 선 채로 전 직원들에게 들리도록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회장그룹은 직급과 직위가 아닌 인간 존중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이 친구는 내 아들이지만 현장에서부터 경험을 쌓기 위해 자원에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에 직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역시 회장님 아들이었구나라고 작게 속삭였고 다른 이는 그래서 평소에도 뭔가 달랐어라고 말했죠. 박성준 회장은 김 부장을 향해 다시 한번 냉정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우리 회사 부장이란 사람이 내 아들에게 시킨 일이 겨우 이런 자질이었단 말인가? 김 부장의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림을 감추지 못했고 말을 제대로 이을 수조차 없었죠.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권위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필사적으로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회사의 전통적인 위계 질서를 박성준 회장은 손을 들어 김 부장의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차갑게 변해 있었죠. 위계 질서? 자네가 말하는 위계 질서는 약자를 짓밟는 것인가? 내가 이 회사를 일구던 시절 나도 자네 같은 위치에 있었네. 하지만 나는 결코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 주변에 모인 직원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평소 김 부장의 갑질에 시달려온 이들의 눈에는 통쾌함이 어려 있었죠. 누군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저러다 정말 잘린다. 회장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박준호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부조리를 정화하는 듯 했죠. 준호야, 넌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을 지켰구나. 자랑스럽다. 박준호는 담담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묵직한 책임감이 더 깊이 서려 있었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단지 회사의 규정과 제 신념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회장은 다시 김 부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죠. 김 부장,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네. 지금까지 자네가 했던 모든 행동들을 돌아보고 진심 어린 반성문을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놓게. 그리고 김 부장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허리를 더 깊이 숙이며 말했죠. 네, 회장님. 저는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단지 일시적인 실수였을 뿐이고. 자네의 충성은 사람을 짓밟는 충성이었네. 회장의 말은 날카롭게 김 부장의 말을 잘랐습니다. 나는 그런 충성은 필요 없어. 내 말을 끝까지 듣게. 반성문과 함께 사직서도 함께 제출하게. 오늘이 자네의 마지막 날일세. 순간 주변이 고요해졌습니다. 김 부장은 마치 번개를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몇 초간 침묵이 이어진 후 그는 무릎에 힘이 빠진 듯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자신의 권력과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퍼져나갔습니다. 김 부장의 몰락을 직접 목격한 그들의 눈에는 다양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오랫동안 김 부장의 갑질에 시달려온 직원들은 속으로 통쾌함을 느꼈고 몇몇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회사의 분위기가 이제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박성준 회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모인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직급이나 지위는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우리 회사의 진정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회사를 이끌어온 회장의 진심 어린 말씀에 그들의 마음은 따뜻해졌죠. 이제 김 부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김 부장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회장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김 부장,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자네는 자신의 선택을 했고 나는 내 선택을 했을 뿐이죠. 이제 가게. 김 부장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천천히 회사 건물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한때 권력과 위세를 자랑하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죠. 주변 직원들은 그를 향해 동정의 시선을 보내는 대신 오히려 그의 몰락에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은 아들인 박준호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네가 직접 경험해 보았을 테니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았길 바란다. 권력은 남을 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박준호는 아버지의 말씀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버지. 오늘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직급과 지위가 아닌 인간적인 가치와 존중이 진정한 리더의 자질임을 깨달았습니다.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주변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박준호는 내일부터 경영 수습 과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여러분의 동료이며 함께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를 특별하게 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대해주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회장과 박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한 사람의 몰락과 다른 사람의 시작, 그 교차점에서 회사의 문화는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과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지켜보던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희망과 기대가 어려 있었고 일부는 작게 속삭이며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랫동안 김 부장의 횡포에 시달려온 직원들에게 이날의 사건은 분명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박성준 회장은 회사 경영진들을 급히 회의실로 소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죠. 유리로 둘러싸인 회의실 안에서 경영진들이 모여 회장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이 밖에서도 보였습니다. 박준호는 회의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닥칠 새로운 변화를 평온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약 30분 후 회의가 끝나고 회장이 회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임원회의가 있다. 그때 정식으로 너를 소개하마. 오늘 있었던 일은 앞으로 내가 겪어야 할 많은 도전 중 하나일 뿐이다. 준비되었나? 박준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이 앞으로의 여정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다. 이제 집에 가서 쉬어라. 내일은 긴 하루가 될 테니. 그날 저녁 박준호는 자신의 아파트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기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운전기사로서의 생활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회사의 가장 낮은 직급에서 일하며 그는 직원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죠. 한편 김 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의 회사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그것을 책상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김 부장의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맺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빈 사무실을 뒤로하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회사는 평소보다 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문화, 그리고 모두가 존중받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전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전날 있었던 일은 이미 회사 곳곳에 소문이 퍼져 있었고 직원들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평소보다 많은 직원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대부분의 주제는 김 부장의 해고와 회장의 아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9시 회장실에서는 중요한 임원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경력을 가진 고위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박성준 회장은 회의실에 들어서며 모든 임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고 그 뒤로 정장을 차려입은 박준호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회사의 새로운 변화를 알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닌 우리 회사 문화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 계기였습니다. 임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김 부장과 가까운 관계였고 자신들도 유사한 행동을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회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인간 존중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업 문화를 정립할 것입니다. 직급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조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박준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소개합니다. 박준호는 앞으로 우리 회사의 혁신 전략팀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는 지난 1년간 운전기사로 일하며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지만 곧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박준호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운전기사였던 인물이 이제 그들의 동료가 된 것입니다. 박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의 경험은 제게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준호는 자신에게 배정된 새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의 운전기사에서 오늘의 임원으로 그의 인생은 큰 전환점을 맞이했지만 그의 마음가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모든 직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오후 회사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긴장감이 감돌던 사무실에 이제는 활기찬 대화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준호가 이끄는 혁신 전략팀은 회사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직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팀원들은 자발적으로 업무에 참여했고 회사의 성과는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오후 5시 박준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의 전 동료였던 운전기사 정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정민수는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준호님, 퇴근하실 시간입니다. 회장님께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박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민수씨. 이제 내려갈게요.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상사와 부하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동료로 변화해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박성준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회장은 지난 한 달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준호야, 네가 우리 회사에 가져온 변화가 놀랍구나.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올랐고 업무 효율성도 향상되었어.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박준호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두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저는 단지 그것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다. 사람을 직급과 외모로 판단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우리 회사가 그 변화의 선두에 서길 바란다. 한편 김 부장은 해고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작은 동네 카페를 열어 운영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모든 손님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실수를 교훈 삼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박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일들이 결국 더 나은 리더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직급이나 지위가 아닌 진정한 인간 존중의 가치를 배운 것입니다. 차가 회사 앞에 도착했을 때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만이 아닌 자부심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였고 박준호가 만들어낸 새로운 기업 문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